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 하민경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 소환 날짜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하루를 늦춘 건데 참 신경전이 치열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거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특검에서 하루를 늦춰서 이렇게 나오라고 이야기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네, 이제 내일 이제 조사에 이제 응해서 잘 성실히 답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 계속해서 이제 박청환 총경의 조사 참여를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거 같아요. 박 총장이 체포영장 집행할 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에 관여를 했고 이걸 고발했는데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전혀 타당하지 않죠. 그리고 1차적으로 사실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1차 이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은 이번 조사의 핵심인데요. 그때의 박창환 총경은 집행 현장에 나가지도 않았고요. 2차 집행 때도 현장에는 있었지만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 김성훈 이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집행에 관여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불법 행위 책임자다. 이게 성립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합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박창환 총경 등 경찰이 가해자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또 사실적으로도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검이 그걸 받아들일 리도 없고 앞으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절차 진행에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수사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관련 수사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압박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박준경 같은 경우에 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일단은 그 당시 이제 불법 체포였기 때문에 이게 특수공무 집행이나 이제 체포 방해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이제 고발을 했던 박총경이 조사자로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는 이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의 제기를 한 변호인들을 이제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 심지어는 그 대한변협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제 변호사 징계를 이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 부분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좀 압박을 해서 어떻게든 이 조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이렇게 특검에서 이렇게 좀 뭐 압박을 하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만큼 적법 절차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문제가 없이 좀 조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오늘 내란 특검팀의 적법 절차 지켜달라라는 의견서 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개 출석이나 소환 조사하는 협의를 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특검의 소환이라든가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지난 시기를 되돌아보면 탄핵에서부터 이 내란죄 수사,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연하고 불법을 문제 삼고 계속적으로 이런 전략을 써왔지만 사실상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구속 취소돼서 석방된 것 외에 절차 진행에 여러 문제 제기를 했지만 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받아들인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그 주장 자체가 법률적으로 타당하거나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역시 그런 의견서를 낸다고 해도 특검이 인권 수사 관련돼서 고려는 하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는 계속 적법 절차를 지켜달라고 하는 이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의 제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사자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충분히 받아들일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뭐 특검이 협의 없이
일단 일정을 정할 수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을 언론에다 먼저 공포를 하고 이때 출석하지 않으면 또 마치 불응한 것처럼 이제 강제 수사, 뭐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 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의견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특검인 만큼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지켜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은요, 1차 조사 당시에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차 조사는 좀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조사의 주요한 예. 혐의 사실이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는 조사가 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박청경의 이 조사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제 거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조사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제 조사가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외환죄 관련인데 아마 이번 조사에서 외환죄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질문을 준비해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사가 아직 뭐 상당 부분 진척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요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외환죄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추궁을 하고 이후에 이제 추가 소환 조사를 아마 예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요 핵심 범죄 사실에 대해서 특검 측은 상세하게 묻기는 할 건데 지난 조사 때처럼 중간에 또 거부하고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특검은 지금 예고하는 대로 추가 네. 소환 등을 통해서 관련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상세히 따져 물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민경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2차 조사 어떻게 진행될지 여기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박정경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특검에서는 계속해서 그날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중단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속보로 이제 내보낸 것이 조사자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 굳이 이렇게 절차적으로 문제를 남길 필요가 없다. 적법 절차 이 면에서 특검도 법과 원칙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일단 조사자를 바꾼다는 것은 조사 참여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누가 질문을 할 것인가 네. 그 수사 주체를 이제 그러니까 조사자를 교체해달라 이런 요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